안녕. 안녕. 잘 자. 인성 실천 동화 창의 발명 대회에 참가하기 멘토 세종대왕 새로운 생각이 필요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해. 저는 서해 작은 어촌에 사는 박두수라고 해요. 어촌, 고기 잡을 마을촌, 어민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 그리고 우리 마을의 이름은 석수예요. 예전엔 조기가 많이 나서 마을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 조기의 한자 이름을 석수어라고 한단다. 어른들이 말해준 마을 이름에 얽힌 사연이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 마을 앞바다에서는 조기가 전혀 잡히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조기가 잡히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 이사를 떠났다고 해요. 저는 석수마을 석수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은 저까지 포함해서 5명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발명가예요. 어른으로 치면 직업이 2개인 거죠. 아니다. 직업이 하나 더 있네요. 직업, 직분직, 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능력에 따라 계속하는 일. 아빠가 낚싯배를 운영하는데 제가 손님들 잔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낚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지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한 달 전에 제 이름으로 낸 발명품이 아빠 낚싯배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발명품, 필발, 발글명, 물건품, 아직까지 없던 물건을 새로 만들어낸 것. 제가 발명이라는 것을 한 이유는 친구 영찬이가 희한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영찬이한테 지는 건 못 참거든요. 발명이란 말은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방학을 한 달 남겨두고 별안간 선생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방학, 노을방, 배울학, 학교에서 학교가 끝난 뒤 한동안 수업을 쉬는 기간. 석수초등학교 발명대회를 연다. 전원 다 참가하도록. 선생님, 발명이 뭐예요? 영찬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녀석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드는 걸 말한단다. 선생님, 어려워요. 투정쟁이 미연이가 머리를 싸매는 신용을 하자 선생님은 근엄하게 말했어요. 이건 숙제야. 우선 발명이 뭔지 알아보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발명품을 생각해봐. 알았지? 숙제, 잘숙, 제목제. 학생들에게 복습이나 예습을 위해 내주는 과제. 방과 후에 민석이가 물었어요. 두수야, 넌 뭐 만들 거야? 몰라. 넌 뭐 할 건데? 글쎄, 발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 에디슨이 발명왕이었지? 민석이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지? 어릴 때 거위도 품고 전구, 번개전, 공구, 전류를 통하여 빛을 내는 기구. 아이고, 거위가 아니라 알이지. 뒤따라오던 영찬이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영찬이의 머리를 쥐어 박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영찬이보다 싸움은 잘하거든요.
하지만 전 늘 영찬이에게 져요. 운동하고 싸움 빼면 이기는 것이 없어요.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한복판에 있는 영찬이네 논에 희한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건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신기하게도 그 허수아비는 춤을 추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춤을 추고 몸에 연결된 밧줄을 당겨도 춤을 추었어요. 연결, 이따을 연, 맺을 결. 어떤 것들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 더 놀라운 것은 춤을 출 때마다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거였어요. 음악, 소리음, 풍류악.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 저게 뭐야? 소리가 좀 듣기 싫지만 신기한 물건일세. 아빠가 허수아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곧 선생님이 그 논으로 갔고 영찬이가 그 옆에서 허수아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선생님은 영찬이에게 발표를 시켰어요. 발표, 필발, 겉표, 어떤 사실이나 작품 등을 세상에 드러내 알림. 저는 영찬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겨우 알아들은 말이라고는 서울 친척집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춤추는 기린 인형을 봤고 그 인형을 허수아비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미연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찬이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영찬이는 좀 주뼛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아이디어는 내 것이 맞는데 만들 때 우리 막내 삼촌이 많이 도와줬어. 야, 너네 막내 삼촌은 무지 유명한 대학교 다닌다며? 이건 반칙이야, 반칙. 반칙, 돌이킬 반, 법칙 칙, 법칙이나 규정, 규칙을 어김. 민석이가 핀잔을 주었어요. 저는 박수를 치고 싶었지요.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말이 없기로 유명한 정미마저 거들고 나섰어요. 선생님이 영찬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춤추는 허수아비라는 발상이 신선한 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허수아비가 농사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유추, 무리유, 밀추, 비슷한 걸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물을 추측하는 일. 하지만 영찬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춤추는 허수아비는 발명 대회에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말하자 선생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지만 친구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돼. 분명한 것은 영찬이도 나름대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숙제를 잘 하고 있나? 비난, 아닐 비, 어려울 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때 미연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발에 끼우는 걸레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민석이가 말했어요. 저는 양쪽에서 짜는 치약을 만들 거예요. 다음날 미연이와 민석이는 발명품을 들고 왔어요. 미연이 작품은 신발에 걸레가 달려있는 거였어요. 저는 허리가 아픈 할머니가 좀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는 이걸 만들었어요. 청소, 말글청, 쓸소,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 깨끗하게 함. 미연이의 작품을 보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칭찬, 일컬을 칭, 길이를 찬, 좋은 점이나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함.
저도 투정쟁이 미연이가 달리 보였지요. 민석이는 뚜껑이 앞뒤로 달린 치약을 발표했어요. 가운데에 테이프를 붙인 걸 보면 치약 2개를 잘라 이어서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치약을 완전히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앞뒤로 뚜껑이 달린 치약을 만들게 되었어요. 양쪽으로 짜면 치약을 끝까지 쓸 수 있어요. 찬돌이 민석이다운 발명품이었어요. 그럼 두수하고 정민만 남았네. 두 친구들은 숙제 준비를 잘하고 있나?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민은 양계장을 하는 자기 집에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양계장, 기를 양, 닭게, 마당장,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닭을 먹여 기르는 곳. 그 말에 저도 불쑥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저는 친환경 낚싯봉을 만들어 볼래요. 오호,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선생님도 놀랐고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어렴풋이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입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니까요. 아빠는 낚싯배를 운영하면서도 항상 걱정했어요. 운영, 옮길 운, 경영할 영,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를 운용하고 경영함. 저 나무로 된 낚싯봉이 우리 바다를 망치고 있어. 낚시하러 온 손님들이 낚싯봉을 보통 서너 개는 잃어버려요. 중금속인 납은 서서히 바닷물 속에서 녹는다고 해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바다로 나갔어요. 우리 마을에 자갈이 깔린 해변이 있거든요. 해변, 바다해, 가변,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 바닷가. 돌의 색깔은 모두 다른 색이에요. 연노랑, 회색, 검은색, 연초록. 낚싯봉으로 사용하려면 무게가 가벼우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전문가라서 잘 알지요. 하지만 좋은 돌을 골랐어도 그 돌에 구멍을 내어 낚싯바늘을 매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마당에서 한참 낑낑거리고 있자 아빠가 물었어요. 뭐하냐? 저는 발명 숙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릴, 아주 작은 송곳 같은 드릴이 있어야 해. 아빠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영찬이와 영찬이 삼촌을 대동하고 돌아왔어요. 대동, 띠대, 한 가지 동, 함께 데리고 감. 영찬이의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어요. 너 나하고 공동작품으로 하자는 거냐? 공동, 함께 공, 한 가지 동,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추진함. 영찬이는 친환경 낚싯봉이라는 기발한 제 발명품을 탐냈어요. 저는 무조건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선 구멍을 내봐. 성공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영찬이는 작은 드릴로 순식간에 돌을 뚫고 낚싯줄까지 꿰었어요. 전 속으로 감탄을 했지요.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 작품의 핵심은 친환경이자 물고기를 더 잘 낚는 낚싯봉이라는 데 있어. 그러니까 저는 물고기가 색깔과 진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반응, 돌이킬 반, 응할 응.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어찌하냐고요? 기존의 낚싯대를 잘 살펴보세요. 낚싯지와 낚싯봉 모두 점점 화려해지는 중이에요. 그리고 낚싯봉과 낚싯줄의 연결 부위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물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먹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지요. 돌에 색을 입히고 스프링을 달아야 한다는 말이지? 이번에는 영찬이 삼촌이 물었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황금색이나 주황색이 좋겠어요. 저는 전문가예요. 여러 낚싯봉 중 물고기가 가장 잘 반응하는 색깔은 뭘까요? 그건 황금색이에요. 그리고 지렁이 색깔도요. 이유는 제가 물고기가 아니라서 확실히 대답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영찬이의 기술로는 무리인지 영찬이 삼촌이 돌의 표면을 깎기 시작했어요. 표면, 겉표, 난면,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윗부분. 유명한 대학의 공대생이라더니 역시 못하는 게 없네요. 그럼 이제 된 거지? 이거 공동작품인 거다. 영찬이가 제게 물었어요. 아니, 물고기가 잡히는 걸 확인해 봐야지. 안 잡히면 말짱 도루묵이야. 우리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낚시를 했어요. 결과를 말하자면 저의 발명품은 대성공이었어요. 결과, 맺을 결, 열매과, 열매를 맺음 또는 그 열매. 선생님은 제 발명품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찬이와 공동 개발자로 발명 대회에 나갔어요. 우리는 미연이와 민석이와 함께 상을 받았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발명품이 우리 배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적극 추천한 덕분이지요. 적극, 쌓을 적, 극진할 극,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함. 추천, 밀추, 천거할 천,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요즘은 학교가 끝나고 시간이 나면 영찬이와 함께 돌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돌에 구멍을 뚫고 무늬를 넣고 색깔을 입히고 아주 작게 우리 이름을 새겨 넣지요. 저희 마을 바닷가의 물고기들은 낚시꾼들에게 잡히거나 잡히지 않거나 모두 제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찬이의 이름도 알겠지요. 발명,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단련하련, 돌석, 도울보, 하늘천, 연석, 보천. 돌을 다루어 무너진 하늘을 고친다는 뜻으로 큰 공을 세운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연석보천. 연석보천은 돌을 다루어 무너진 하늘을 고친다는 뜻으로 큰 공을 세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석보천은 중국 전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먼 옛날 중국의 공공씨와 추궁씨가 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다 그만 큰 산에 부딪혀 하늘 기둥이 부러지고 땅이 갈라지는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자 여와씨가 오색돌을 불려 하늘과 땅을 수리하고 자라 다리를 잘라 하늘 기둥을 세웠다고 해요. 여기에서 유래하여 아주 큰 공을 세운 것을 가리켜 연석보천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또는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하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위의 이야기처럼 돌로 하늘과 땅을 고치고 자라다리로 하늘 기둥을 수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모두 독창적인 생각,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했어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톡톡 튀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꿀 멋진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세요.